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중국의 개방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반응한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소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줄선 종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는 3.3% 컨센서스였는데요. 0.1%포인트 하락한 3.2%로 나왔고요. 자, 컨센서스 또 코어로 보자면요. 4.8%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0.1%포인트 낮은 4.7%로 현재 모두 나왔습니다. 헤드라인과 코어 CPI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는 계속 꺾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기존의 나스닥 선물 지수도 이제 1%가량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0.3%가량 상승폭을 더 더했고요. S&P 500 다우존스 선물도 현재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CPI에 대한 리뷰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오늘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PI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는 많이 빠지고 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처럼 CPI를 굳이 이렇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백인현 매니저님 좀 걱정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조선일 매니저님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유가가 7월부터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만큼 딱 부합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부터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유가가 지난 이제 6월 말일 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7달러를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거의 7월 한 달 동안 8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유가가 원래 올라가면 보통 이제 CPI가 3.3 내지 저는 한 3.4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3.3도 떨어지는 3.2까지 나왔다는 게 참 저도 진짜 미국의 경제가 이제 펀더멘털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일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FOMC 회의가 9월 20일, 19, 2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이제 CPI가 더 발표되는데 이번 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 날 발표가 되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거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9월 7일 나올 CPI 그리고 이제 9월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가 관건인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이 벌써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9월 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테마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CPI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올랐지만 현재 헤드라인 CPI는 잡혔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백인현 매니저는 이번에 코어 CPI가 그래도 잡히는 게 헤드라인보다 중요하다라는 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 CPI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제외하고도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CPI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미국 증시가 괜찮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일장 우리 국내 증시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계속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확실히 CPI가 이렇게 좀 잡혀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뭔가 최근의 증시를 보면은 다양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하면 금리가 꺾이면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성장주, 특히 게임주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일단 금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보통 하락하게 되면 사실 직접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랑은 연관성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랑 그리고 반도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섹터 하기보다는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저는 바이오 보고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됐으니까 그쪽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또 올랐기도 했고, 오늘 중국 리오프닝이 올라갔습니다. CPI 영향을 받아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지 이제 하나하나씩 줄선 종목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줄선 종목 이제 넘어가기 전에 주선희 매니저님은 좀 미국 주식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벌써 이제 한 달 넘게 사실 이제 뭐 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어떤 일각에서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와 함께 엔비디아가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근데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미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일 전에도 1달러 26센트 했던 어떤 종목 하나가 21달러까지 무려 1200% 가까이 하루 만에 올랐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라일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심지어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자기도 살 빼려고 맞았는데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이 좀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업종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PI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헤드라인 CPI는 3.2%, 0.1%포인트 하락하게 나왔고요. 근원 CPI, 코어 CPI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 둘 다 예상치를 하락하면서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영향을 과연 이 온기를 중국 리오프닝주 내일 국내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줄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줄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통해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오늘 무려 6년 만에 중국 정부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오늘장에서 면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호텔업계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문체부에서는 9월 중국의 국경절에 대한 연휴를 겨냥해서 내달 중국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줬는데요.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또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실적이 중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선 종목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섹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섹터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과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한번 탑3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오프닝 탑3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오늘 이 중국의 개방, 이제 단체 여행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존에는 개인 여행들은 왔단 말이죠. 그렇죠. 단체 여행으로 오면은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이렇게 반응을 할 일이 되나요? 단체 여행하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자료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단체 여행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너지가 높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해외 글로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중국의 6,000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니스 해변에 나타나서 정말 글로벌 탑픽이 됐었는데, 그들이 쓰고 갔던 돈이 또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죠. 이제 파급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나는데, 사실 FIT라고 그래갖고 개인적인 고객들이 와서 그들은 이제 돈이 많은 부호들이죠. 씀씀이도 굉장히 큰데, 앞으로 단체, 그러니까 개인들, 돈 많은 개인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보통 이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단체로 오면, 유커들이 온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국을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보다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헝다가 예전에 디폴트를 몇 년 전에 냈었는데, 지금 아시아의 1등이
이승이라고 하고 있는 여자의 부호 있었습니다. 바로 양우이엔인데요. 그가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헝다를 이어서 중국의 1위 기업인 바로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부동산 회사인데 지금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35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LPR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0.25%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의 대표 금리가 그들은 LPR인데 18개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나눠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일 눈치를 보면서 공조를 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관광객들, 유커들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경제 파급 효과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8월, 9월 달은 정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짧게는 8월 그리고 9월까지도 갈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더 길어질지. 네, 백일현 매니저님 단순히 테마로 보십니까? 아니면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단순 테마로 보지 않고요. 일단 과거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2021년, 2022년에 한번 고점을 찍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여행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되기 시작하면 면세점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매출도 함께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로 이제 분기 실적에서 찍히기 시작한다라면 지난 2021년, 2022년 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 테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었던 2차 전지,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면 사실 리오프닝 쪽 수급은 조금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랑 반도체에 많이 묶인 상태에서 리오프닝으로 비중을 싣고 싶지만 많이 싣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차 전지나 반도체 물량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리오프닝을 매수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전 섹터가 함께 올라가기는 어렵고 만약에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리오프닝은 잠깐 주춤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당분간은 대체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탑3, 3위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3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3위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님의 3위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 중에 한 90%가 다 상한가 간 것 같던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갔는데 보통 대표적인 종목이 21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화장품 종목 중에서 이미 2021년도에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FN 가이드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나왔던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를 갖고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나온 2020년, 2021년 적자가 엄청나게 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22억, 8억 정도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계속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 화장품 제조는 작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4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0억.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적자를 332원 한 주당 내고 있다가 1113원으로 올라갔죠. 리턴 온 에쿼티도 8.94%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탑뉴스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장되어 있는 21개 회사들 중에 작년에 실적이 어땠는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LG생활건강부터 시작해서 아모레퍼시피, 한국콜마부터 라파스까지 21개 기업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21개 기업 중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3개 있었는데요. 하나가 AVCNC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자회사 한국 화장품 3개였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에 다른 기업들이 다 적자가 나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매출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VCNC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증감률은 전년 대비돼서 5.7% 감소했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는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021년 대비 무려 54%나 급증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개 기업 중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거의 한 10개 종목 가까이 상한가 급등이 갔는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국외에서는 매출이 그대로인데 국내에서 매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많은 고객처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국 화장품 제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국 유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면에 있는 사진이 2020년도에 나왔던 아주 글로벌 탑픽에 나왔던 그런 뉴스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6천 명이 중국의 유가가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도 니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와 저게 뭐냐 하고 대박 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중국인인가요? 예, 중국인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분명 관련 종목들이 뭐 오랫동안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 예. 화장품 제조 3위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3위 파라다이스 이야기 네. 들어볼 텐데요. 저 이거 금요일에 항상 별 5개 줬던 종목이거든요. 민선 선수 맨날 얘기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좋다, 파라다이스. 좋다. 네. 꼭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를 제가 이제 카지노 업체 중에서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일단 파라다이스는 이제 기존 카지노 매출뿐만 아니라 복합 리조트 사업인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제가 카지노 매출만 집중되어 있는 다른 카지노 업체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파라다이스를 제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카지노 업체이고 최근에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국 VIP 고객들도 최근에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 국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때는 뭐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파라다이스 시티가 그만큼 성황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거의 실적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초에 월별 카지노 매출액 데이터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월별 카지노 매출액을 보고 2분기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 VIP 고객들 유입 부분은 이제 6,579억 원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중국 VIP가 지금 1,993억 원 나왔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VIP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중국 쪽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중국 쪽이 일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파라다이스처럼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을 비교할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와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유의미한 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 2분기 대비 매출액은 17%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49억 원 나오면서 2019년 2분기 대비 약 1068%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하게 2019년도만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모두 유망이었고요. 계속해서 리오프닝 2위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2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2위에는 롯데관광개발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2위에는 선진 뷰티사이언스 있습니다. 2위까지 봤는데 두 분의 뷰가 좀 다릅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화장품보다 이쪽 관광, 카지노 쪽을 더 좋게 보는 것 같고, 백인현 매니저는 오히려 화장품이 카지노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조선일 매니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카지노가 볼륨 사이즈가 더 큽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매출 규모도 지금 늘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1사분기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다가 사실 실적이 안 나가죠. 이게 원래 이제 1사분기 때 턴어라운드 할 줄 알았더니 턴어라운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롯데관광이 이제 2사분기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지노 사이즈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롯데관광개발을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4분기 때 바닥을 찍고
있고 작년까지 적자 거의 대부분이 적자인데 지금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화면에 보시면은 예상 매출이 한 3,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거의 한 1,000억씩 이상 매출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배, 9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화장품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에서 나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입도객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본사가 동아면세점 광화문에 있다가 본사가 내려갔습니다. 제주도로. 카지노 때문에 내려갔는데 2021년에 이제 4,000명부터 시작했던 이게 지금 제주도 입도객인데요. 올해 5월까지 5만 명까지 올라갔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인들이 오른쪽에 외국인 입도객이고 오른쪽엔 중국인 입도객인데 제주도입니다. 중과 치위 올라갈수록 중국인 입도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드랍액입니다. 드랍액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540억이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팅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거죠. 근데 올해 5월에 벌써 이미 110% 넘었습니다. 1,137억을 기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더 들어오면 드랍액이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한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카지노 보셔야 됩니다. 매니저님, 저 드랍액이 지금 롯데 관광개발만의 드랍액인가요? 그렇죠. 롯데 관광개발만의 드랍액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늘겠죠.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2위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사도 뭐 제주도로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카지노 사업을 키우면서 제주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롯데 관광개발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사실 이 종목을 한 2, 3년 이상 말씀 계속 드리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주도를 가서 롯데관광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신라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그쪽 제주도청에 새로 세운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했는데 네. 화면 화면 지금 보시면은 드림타워 이게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롯데개발에서 40년 동안 공들여가고 만든 드림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지노 드랍액이 지금 보시면은 검은색은 방문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드랍액 추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문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랍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적자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사 상태는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방문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드랍액이 늘어나면서 매출 추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기점으로 3, 4분기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의 3위 종목이었던 파라다이스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카지노가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의 주된 매출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제주도보다는 파라다이스 인천을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휴식을 할 수 있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림타워라는 타워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아주 그냥 5성급 호텔인데요. 편안하게 여러분 휴식을 할 수 있고 위에 이제 여러분 원래는 인피니트 풀에서도 편안하게 놀면서 밑에 1층을 딱 보면은 정말 저녁에 보면 아주 예술입니다. 근데 가보셨나 보네요. 네, 제가 거기서 가서 이제 작년 연말에 가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숙식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놀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또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투자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주도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 카지노보다는 화장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앞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카지노가 매출의 볼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일단 면세점 쪽 매출부터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일단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2위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요 매출처로는 이제 마이크로 비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감을 좋게 하려고 이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로 비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런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제품에 있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특화되어 있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화장품 소재 생산 FDA 인증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FDA 인증 과정에서 무결점으로 통과를 했는데 동아시아권 내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유일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의약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공장은 이미 이를 통과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적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종목을 선별할 때 실적 성장률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204억 나왔고 25.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8%가 늘어났고 영업이익률도 한 15%가 나왔는데 지금 원래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언더였던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올해부터 10% 중반까지 나왔던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실리콘2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한 6, 70억 정도 나오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밖에 안 되는데도 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30억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이다.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리오프닝 대망의 1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백일현 매니저의 1위에는 신세계 있고요. 조선일 매니저의 1위에는 현대백화점 있습니다. 오히려 화장품 종목은 1위가 아닙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백화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보다는 현대백화점이 더 나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네,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제 더 현대 여의도점을 오픈을 했는데 한 2년 넘었죠 지금. 근데 중국인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FIT라고 그래갖고 이제 개인 돈 많으신 분들은 다녀왔는데 단체 관광객 평범한 분들은 못 갔죠. 근데 소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 현대를 가고 싶어서 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곳이 진짜 많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전점이 작년 9월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올해 6월까지 원래 5월까지 개장을 안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작년에 매출이 400억 이상이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대전점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부터 재개를 하면서 벌써 실적이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정말 안타깝죠. 정말 현대백화점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작년 9월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판교점이나 더 현대점 그리고 지금 무역센터점 해서 7월에만 15에서 2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었는데 2분기부터 드디어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면세점 오픈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2분기에 딱 턴 어라운드를 한 거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부자들은 오히려 불경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씀씀이도 그들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쓰게 돼 있고요. 오히려 세일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두세 개 이상의 백화점들이 매출이 1조 원 규모가 넘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하반기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백화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요. 거기다가 면세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FIT가 이제 개인 고객 중에 부자 고객들을 FIT라고 그러는데 고마진을 남기는 FIT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연 수익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9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현대백화점에 IFRS로 연결되어 있는 재무제표 연결되는 자회사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원래 아시겠지만 캠핑 회사였다가 문 닫고 다시 지금 보시는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지금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세일을 했었는데 전년보다 56% 능가한 530억 정도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을. 굉장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누스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관점 보신다면 현대백화점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1위 종목 신세계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단일 점포 기준으로 매출 1위인 신세계 강남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명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백화점이 신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를 뽑은 이유는 심플합니다. 실적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후에 가파르게 실적이 상승했고, 2022년도에는 실적이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명품 안 팔리니 백화점 3사 2분기 영업이익이 일제히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무시하셔도 될 만큼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긴 했긴 하지만 전년도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백화점 매출이 감소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면세점 이슈 때문인데, 그 면세점도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실적은 거의 역사적 최고점 수준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역사적 최저점이다. 뭐 이것 때문에 신세계가 탑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대망의 1위 종목 신세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줄선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개인 순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현재 7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한규수 매니저의 Y 대비 7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도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마녀공장 16.50%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휴메딕스가 7% 수익률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마녀공장 오늘 장에서 편입을 하자마자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죠. 관련해서 전화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대덕전자 오늘 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를 23,000원으로 낮추고 계속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트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 세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중에서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플러스 2%, 다만 LS일렉트릭은 아직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태네요. 다음은 3위 매니저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한 종목 담겨져 있죠. 에코프로비엠 현재 플러스 0.15%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백일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내에는 두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재 마이너스 4% 보여주고 있고요. ALT도 마이너스 3%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전략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또 1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 봐야겠죠? 두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현재 플러스 2%, 그리고 오늘 담았던 마녀공장이 16%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총 수익률 75%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전화통화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녀공장 편입하자마자 바로 관련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관련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편입하자마자 상한가에 들어가서 기분은 좋은데 하루 정도 살짝 쉬었다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같이 사서 수익을 냈으면 좋은데 아침부터 갭상으로 갭으로 떠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마녀공장은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국 관광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마녀공장 자체가 회사 자체가 너무나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반등은 일단 중국 관광객들의 리오프닝이라는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화장품주들도 실적과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요 종목의 경우도 아직은 뭐 주가는 어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 목표가를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는 제가 이제 3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 번 정도 올려보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34,800원 정도까지 올려가면서 전반적인 주가를 좀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 34,800원 마녀공장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무료 방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내일 그 장 마감 후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또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미국의 CPI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 심리는 조금씩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 장세는 종목 장세가 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제가 요즘에 종목들,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 리뷰부터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네, 딱 한 종목 남았습니다. 에코프로빔인데요. 내일 에코프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좀 조정해서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보시면 모 회사죠. 에코프로가 내일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MSCI 지수 편입되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편입되기 전 3개월, 편입 후 3개월에 무려 한 60%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종목을 말하라 그러면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자, 코스모 신소재가 여러분들 5월 말일 날 편입이 돼서 6월 달부터 지금 올라갔는데 그전에도 올라갔지만 편입되고 난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 만에 무려 40%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똑같은 기간에 4종목이 편입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때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9만 원이 넘어갔죠. 300%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내일 같이 편입되면서 앞으로 다음 달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엔 반드시 반등 나오고요. 좋은 시세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대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모아가도 좋다라는 시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백일현 매니저 포트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최근에 추천드렸던 ALT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L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인 후공정 이제 테스트 업체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종목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리오프닝주를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ALT의 종목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4% 하락했지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피어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페스 아크랑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기업들 대비에는 ALT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LT는 지금 4% 하락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추매는 지금은 자제하시고 나중에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때 추매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LT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주, 진짜 내일장이 좀 기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 봐야 될지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힌트 들어볼게요. 조선일 매니저님.
예, 여러분들 호캉스 가고 싶은 호텔은 어디입니까? 아까 롯데라고 얘기해 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백인현 매니저님. 나 없이는 화장품을 못 만든다입니다. 오늘 다 좀 재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매니저님 베스트 호캉스 호텔은 아까 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가 나온 게 또 아니겠죠? 네. 다른 거기면 더 좋은가요? 예, 더 좋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아. 중국이 6년 만에 단체 관광을 시작을 했는데 이된 수혜를 반드시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매출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2, 4분기가 원래 1조 원이 넘었었는데 올해 2, 4분기 때 지금 8,669억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 26% 떨어졌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15% 늘어났고요. 그리고 15% 늘어나, 56% 늘어났고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리고 전분기 대비 매출도 15%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94%나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 좋은 이슈가 뭐냐면 지금 TR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면세점 부분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있는 게 우리나라 인천공항하고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창의공항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홍콩이 있는 챔나코 공항인데 이 3대 아시아 거점 공항에 전부 다 면세점을 하고 있는 거는 호텔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R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도 무려 영업이익이 192% 증가했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시간이 바빠가지고 자료를 좀 안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4성급 호텔, 비즈니스 호텔이죠. 신라스테이가 매출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앞으로 3, 4분기 이후부터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유커들도 많이 올 뿐더러 유커들이 안 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지셔야 되고 호텔 신라의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 면세점 고객 수를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9년도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2배 내지 3배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가격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 급등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내일 조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85,000원, 목표 가격은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호텔 신라를 볼 때는 매니저님 차라리 이제 코로나 아예 이전 컨센 그때 펀더멘털로 봐도 되나요? 이제 지금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내년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넘어가 볼까요? 네, 나 없이는 화장품을 못 만든다고 하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없으면 못 만듭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화장품 소재 업체 현진 뷰티 사이언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2위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실적 업사이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실리콘투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들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진 뷰티 사이언스가 제가 예상하는 만큼 성장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면 그들 종목에 못지 않을 만큼 업사이드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진 뷰티 사이언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국내 최초로 화장품 소재 생산이 공장이 FDA 인증을 무결점으로 통과를 했고 무결점 통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동아시아권 내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8%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올해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10%가 안 나왔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4.9%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가동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가동 초기이지만 향후에 공장 가동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미국의 글로벌 화장품 기업 2사의 색조 아이템에 현진 뷰티 사이언스의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고 유럽의 글로벌 기업 L사 제품 및 그리고 H사 브랜드에도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매출 볼륨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면 현진 뷰티 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이기지만 충분히 2,000억 원대까지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한 85%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국가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현지 브랜드 탑 10 업체에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한국과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도 조금 있지만 그 이슈에서 사실상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중국 로컬 업체의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중국 내 탑 10 업체에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뜨거운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기존에는 색조 화장품도 많이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1,500원,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선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화장품주를 볼 때 이제 중국인 대비 취향이 예전과는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처럼 애초에 그 명품 라인, 고가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가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반 이제 중소형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로컬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이제 중국 내 탑 10 업체에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줄 서는 종목부터 내일장 공략주까지 모두 리오프닝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선희 매니저님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 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조선희 매니저님 이런 내용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럼요. 예, 우선 유튜브를 보니까 최은우님이 갖고 계신가 본데 화이팅이고요. 오늘 호텔 신라하고 신라 호텔, 이 관리자님이 아주 센스 있게 구분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오후 3시 30분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다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듣고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딩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는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종목을 한 종목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개별 장세이다 보니까 종목들 급등 종목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가입하셔서 많은 수익이시기 바랍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30분에 MBN 골드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진행을 했는데 이미 제가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하나 섹터별로 다 꼽아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을 잘 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도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너무 이제 너도 나도 면세점과 관련 없는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할 필요가 있고,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각될 만한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제가 다양한 종목 정보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와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내일장 확실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한가 2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